자, 지금 시간이 2024년 7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9시 16분. 자, 코스피 200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트뷰예요. 트뷰, 트레이딩 뷰. 트레이딩 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가로선이 그어져요. 가로선. 자, 가로선을 빨리빨리 긋겠습니다. 자, 지금 위치에서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하단선을 아래쪽으로 보게 만들면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단선이 아래쪽을 보도록 만들면 이긴 거예요. 일단 하단선을 아래쪽을 바라보도록 만들면 이기는 거죠. 근데 보시면 이 위를 보잖아요. 이것도 위를 보잖아요. 아직도 위를 봐요. 그쵸? 위를 보잖아요. 얘가 이렇게 아래를 봐야 된다고, 아래를. 위를 봐요. 그러니까 8월도 일단 상방인 거죠. 아직 상방인 거예요. 아직 상방이라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락하려면 저가를 깨야 돼요. 하락하려면 저가를 깨야 됩니다. 지금 저가 안 깨졌죠? 안 깨졌잖아요. 그럼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를 깨야 되는데, 이만큼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를 깨야 하락이죠. 여기를 깨지 못하면 하락이 아니에요. 반대로 여기가 지금 한 400 정도 되는데 여기를 못 넘으면 상방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이 되려면 여기 고점을 넘어야 되는 거고, 하락이 되려면 저가를 깨야 돼요. 근데 사실 윗꼬리가 더 길어요, 아랫꼬리보다. 하지만 아랫꼬리도 길고 윗꼬리도 길기 때문에 이게 하방이 이겼거나 상방이 이겼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양쪽 다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윗꼬리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매도 공략도 가능하고, 아랫꼬리도 가지고 있으니까 매수 공략도 가능한 거예요. 자, 여기가 매수 자리에요. 1번, 2번. 378.65. 등가 기준입니다. 내일 시가 바뀌면 다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376.42. 이런 숫자들이 매수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치고요. 저가가 안 깨지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388.4. 이 정도 수치가 이제 매도자가 활용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이건 이전부터 계속 얘기한 거예요. 제가 오늘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 시간이 날 때마다, 지금 거래량이 82고 종가가 50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종가가 올라도 60이고 거래량이 줄어도 70이라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은 맡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388.46보다 높은 수치에서는 매도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방을 보고 싶다 그러면 388.46보다는 높은 위치에서 노려보셔야 돼요. 근데 사실 주봉은 그거보다 더 낮은 쪽에 있어요. 주봉은 이 정도. 그러니까 주봉으로 매도를 할지 아니면 월봉으로 매도를 하게 될지는
추이를 잘 보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주봉은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예? 이틀이 지나면 봉이 바뀌니까 주봉을 이용할지 월봉을 이용할지는 예, 본인이 잘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일봉은 위가 열렸어요. 네, 일봉은 위가 열렸다. 그러니까 일봉은 개파락이 나오지 않는 한은 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 없어요. 예? 일봉은 개파락이 나오지 않는 한은 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가 없고, 지금 투자 심리도도 다 상승하잖아요. 근데 보시면 3일 동안은 0이고 그 다음에 하루 1이고 이틀 0이고 다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목요일이고 여기가 금요일이잖아요. 이게 월요일이고, 그러면 하락할 수 있는 날이 첫 번째가 화요일이고 수, 목, 금이잖아요. 자, 하락해야 되는 날 화요일하고 금요일입니다. 그래야 방향이 바뀌어요. 자, 만약에 화요일날 하락하고 싶다? 그럼 월요일날 이렇게 음봉으로 죽으면 되죠. 네? 그럼 화요일날 하락하기 쉽겠죠? 자, 금요일날 하락하고 싶다? 그럼 목요일날 이렇게 죽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개파락을 하든가. 그러니까 만약에 화요일날 내릴 생각 있으면 월요일날 음봉을 그릴 거고, 금요일날 내릴 생각이 있으면 목요일날 내릴 거예요. 그래서 매도를 고려해 볼 수 있는 날이 월, 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짜를 잘 보셔야 돼요. 월요일과 목요일.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목, 금 차트를 그리잖아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되면 주봉이 바뀔 거라고. 네, 주봉이 바뀌면서 상단선이 내려와요. 다음 주에 상단선이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상단선 찍고 밀리면 그러면 잘하면 내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하방을 본다 그러면 빠르면 월요일 정도예요. 빠르면 월요일, 늦으면 금요일 정도. 응? 그러니까 빠르면 월요일, 늦으면 금요일 정도. 그때 가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월요일이든 뭐 금요일이든 결국에는 일봉에서 개파락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는 여기 388 여기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갈 수 있는 폭은 일단 8포인트 정도는 위에 공간이 있다라고 보세요. 네? 8포인트 정도는 위에 공간이 있고,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만 못 넘으면 되는 거예요.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못 넘고 떨어지면 돼.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못 넘고 떨어지면 이제 굉장히 좋은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4월달 거래량이 289예요. 2890. 그 다음에 5월달 거래량이 2952에요. 2952. 그 다음에 6월달이 2836. 대충 290 정도 되겠죠? 평균 290 정도 될 거잖아요. 290이 안 될 거예요. 289 정도 되겠다. 그쵸? 289 정도 될 거예요. 평균이. 근데 이번 달 거래량이 얼마냐면 3543이에요. 거래량이 그럼 지금 평균치보다 많죠? 네? 평균치보다 많다고. 그러니까 지금이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8월 달도 거래일이 좀 돼요. 그러면 만약에 8월 달도 거래량이 좀 나온다 그러면 분기봉의 거래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분기보다 3분기 거래량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세요. 지금 거래량이 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매도자는 여기 388.4보다 높아야 된다라는 거. 매수자는 378.65보다 낮아야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월봉의 기본적인 구조고, 주봉은 어차피 고가 안 넘고 저가 안 깨고 이 구조만 맞추면 돼요. 뭐 얼마다라는 거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공간이 많고, 그 다음에 지금 상단선의 위치가 388대로 올라갔잖아요. 388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주봉으로 보나 월봉으로 보나 위에서 누르는 힘이 없어요. 응? 위에서 누르는 힘이 없다고. 그러니까 누르는 힘이 없다라는 거는 감안을 하시라고요. 예? 나는 어디서 매도하지? 그럼 누르는 힘이 있어야 매도할 거네요. 근데 없다고. 일봉도 없고 주봉도 없고 월봉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누르는 힘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매도를 가져가는 거는 위험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머릿속에 담아 두시라는 거예요. 예?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전략을 세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설명할 게 있나? 이 정도만 설명드리면 되겠죠. 예. 날짜도 다 얘기해 드렸어요. 매도하기 적합한 날, 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월봉은 보셨고, 그 다음에 지금 이주봉을 보면 이주봉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 이주봉 하단선 찍고 올라갔는데 없어. 위에. 그러니까 지금 월봉은 388.4 정도 가야 매도할 수 있고, 이주봉은 아무것도 없고, 예, 그 다음에 주봉은 매도할 수 있는 위치가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예, 383.25 이 정도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매도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응? 지금 위치에서 매도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일봉도 위에가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 공략을 할 만한 포인트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383.25까지 와야 되는데 이걸 분기봉으로 보면 하단선을 벗어나야 된다고. 아, 이걸로 분기봉 보면 안 되겠구나. 네, 이걸로 봐야죠. 네, 보시면 이게 하단선을 벗어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단선을 벗어나야, 예,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봉으로 보면 다음 봉이 이렇게 내려와요. 네? 다음 봉 이렇게 상단선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매도 전략을 가져가려면 이렇게 돼야 되고, 이 주봉도 다음 봉이 되면 내려와요. 예,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다음 봉이 되면 내려온다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는데, 이걸 제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건 주봉이고 이건 이주봉이에요. 이번 주랑 다음 주가 상승 시간대예요. 예? 주봉은 이번 주랑 다음 주가 상승 시간이라고 0이 있다고. 교묘하게 여기 0이 있어요. 있잖아. 그럼 결국에는 이번 주에 상승을 하면, 예? 상승을 하면 하락할 수 있는 건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란 말이에요. 예? 여기부터 하락이 가능해. 그 얘기는 뭐예요? 이번 주 봉 말고 다음 주에 봉이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야 그 다음 봉이 저가를 깨고 고가를 못 넘고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번 봉 말고 다음 봉이 하락해야 그 다음 봉이 하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얘가 상승으로 끝나면, 그러니까 오늘 미국 증시가 올라, 만약에 미국 증시가 올라서 주봉이 양봉으로 끝날 상황이야. 그러면 이게 하락하려면 다음 주에, 예, 윗꼬리 달고 무너져야 된다고. 윗꼬리 달고 무너져야 그 다음 주가 됐을 때 이제 1구간에 들어갔을 때 하락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렇게 합쳐서 2주봉이잖아요. 그러면 봉이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니까 이게 윗꼬리가 이게 달린 상태로 이렇게 되겠죠. 예? 만약에 이렇게 내린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봉이 됐을 때 요렇게 된 봉이 그려지니까 얘가 내려오면서 시작해서 여기서 걸리고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예? 그러니까 봉의 흐름을 잘 보라고. 자, 지금 위로 올라가서 다음 주에는 더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달고 종가가 하락하면서 밑으로 내려오면, 예, 이 주봉이 윗꼬리 달린 양봉이나 윗꼬리 달린 음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봉이 됐을 때 상단선이 내려오면서, 예, 상승을 막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봉의 위치가 되기 때문에, 예, 주봉도 위에서 누르고 이 주봉도 위에서 누르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봉의 고가, 그 다음에 요 주봉의 고가가 388라인 요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주면 베스트인 거죠. 그러면 그 월봉으로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터치하고 상단선을 터치하고 내려오는 모양새가 되고, 주봉으로 봤을 때는 윗꼬리 달린 음봉이 되는 거고, 이주봉으로 봤을 때는 윗꼬리 달린 양봉이나 윗꼬리 달린 음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지금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점을 찍는 날짜가 월요일이냐, 예? 아니면 뭐 수요일이냐 목요일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예. 근데 1구간이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화요일에 내리든 금요일에 내리든 종가가 하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가가. 예? 주봉의 종가가 하락을 해줘야, 충분히 하락을 해줘야 이 주봉의 윗꼬리가 잔뜩 생기겠죠. 그런 원리를 이해하고 보시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올라가는데 필요한 시간, 예?
올라가는데 필요한 시간도 있는 거죠. 단순하게 상승한다 하락한다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는지, 그죠? 그리고 388에 언제 도달하는지, 그 다음에 388 위로 올라섰을 때 이제 개인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지. 개인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개인이 매수 안 하면 계속 밀고 올라갈 거라고. 왜냐면 이전 고가가 400이 넘기 때문에 388에서도 12포인트 정도의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다음 달 거 다 설명드린 거예요. 예? 주봉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고, 만약에 이번 주에 상승으로 끝나면 주봉은 어떻고, 이주봉은 어떻고, 월봉은 어떻고, 전부 다 예, 하나하나 다 설명드렸고, 이 그림을 그리려면 돈이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돈도 같이 움직여줘야 예,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설명까지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목으로 보면 아직 뭐 특별한 이슈 없는 거잖아요. 지금 뭐 제가 봤을 때 고포스 차트 봐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자, 얘가 무너지려면 여길 가야 된다 그랬죠. 여기 9월 종가 기준으로 364대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지금 80이잖아. 그러면 16% 이상 빠져야 예, 의미가 있다는. 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한은 상방이라는 거고. 자, 이주봉 이슈 없죠. 주봉도 이슈 없어요. 3일봉 여기도 이슈 없습니다. 그죠? 지금 일봉이 와리가리예요. 예? 일봉이 와리가리라고. 근데 지금 일봉이 여기서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고점일 확률은 되게 높아요. 왜냐면 얘가 데드가 났다라는 건 얘가 고점인 거고, 그쵸? 얘가 고점이 아닐 상황이라면 얘가 여기서 데드를 내야 돼요. 보통 그렇게 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일단 데드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고점일 확률이 있는 거고, 얘가 고점이 아니려면 얘가 이렇게 데드를 냈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언제 데드를 내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예? 이 데드를 언제 내느냐가 관건이라고. 근데 데드를 내면 이제 아래쪽으로 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 뭐 큰 이슈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봉 볼 필요도 없고. 4시간 봉 이미 데드 안에 있잖아요. 그쵸? 얘도 아직 골드 안 났고. 얘는 지금 골드 났네요. 얘가 골드 났다라는 거는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82.44니까 말씀드린 그 수치까지는 일단 가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 증시가 내리면 382대로 일단은 돌아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어떻게 끝날지는 또 지켜봐야 돼요. 제가 뭐 FOMC 결과에 대해서 뭐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봉, 그 다음에 주봉, 이주봉, 월봉 계속 이렇게 봉을 연속해서 보면 고점을 찍기 좋은 위치는 388.48이 아마 넘어야 될 거고, 만약에 갭상승이 온다면 조금 더 수치가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시간은 다음 주 월요일이거나 아니면 수요일 정도. 예? 월수. 왜냐하면 내릴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예? 주봉이 하락하려면 내려갈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뭐 목금 정도는 하락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면 만약에 월봉의 고점을 찍어야 되는 시간은 다음 주 월요일이거나 아니면 수요일이거나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정도 타이밍이 오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핀트가 어긋나면 그러면 또 이제 계산을 또 다시 또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장의 마감만을 보면, 월봉상 종가는 하락했단 말이에요. 예? 다른 건 필요 없고 월봉상 종가는 하락했어요. 그쵸? 뭐 오늘 몇 퍼센트가 올랐느냐 이건 안 중요하고 월봉의 종가는 하락했고 거래량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하락봉이긴 한데 이게 종가만 내렸지 아랫꼬리를 일단은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그 하단선이 아직도 잘 살아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죽었다라는 말은
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신경을 조금 더 쓰셔야 된다라는 거고, 제가 원래 생각했던 그림이 있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그럼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봉이 어떤 봉이냐면, 내린다면, 내린다면이에요. 내린다가 아니라. 사실 제가 기대했던 봉은, 기대했던 봉은 이 봉이었어요. 이 봉을 기대했어요. 이 봉을 기대한 거예요. 보세요. 여기가 고점이죠. 여기가 고점이에요. 고점에서 내렸다가 이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갔다고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양봉이 나고 이런 음봉을 바란 거예요. 이런 음봉. 근데 지금 이게 아래 꼬리가 달렸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딱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래 꼬리가 생겼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봉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목가를 달고 이렇게 무너지는 봉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봉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봉이 안 나오면 하락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이런 식으로 고가 안 넘고 이렇게 무너지는 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달에 이렇게 찍고 이렇게 빼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봉을 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하락한다면 이런 봉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7월, 이게 8월, 이게 9월 이런 봉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 하락하고 싶다면 윗꼬리를 한번 그렸다가 고가를 넘지 않고 내려서 저가를 깨서 종가가 딱 마무리되는 그런 봉을 그려야 9월 달에 밑에 쪽으로 확 쏠릴 수 있어요. 그래서 9월 달에 종가가 357 언더로만 내려가면 그러면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봉을 그리고 이렇게만 내려가 주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봉이 작살난 거고, 그러면 이제 10월 달이 되면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봉을 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봉을 봤을 때는 그렇게 확실하게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자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아직은 개인의 매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개인의 매수세가 별로 없어요. 이번 달도 생각한 건 다르게 개인이 매도했지 매수하지 않았거든요. 개인이 매도했다고요. 현물을 매도했기 때문에 아직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면 급등이 오는 거예요. 오늘도 뭐 1.5%가 왔는데 이게 올 이유가 없잖아요. 올 이유가 없는데도 이렇게 가파르게 오는 건 개인이 기본적으로 현물을 매수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현물을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약한 현물 매도에도 크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하락하려면 개인 현물 매수가 너무 필요하다. 개인 현물 매수가 너무나 많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번 달 고가를 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이번 달 고가를 안 넘으면 돼. 일단 이번 달 고가를 안 넘어야 되고 9월 달 종가는 이번 달 저가보다 낮아야 됩니다. 그래야 올봉의 상승 추세가 죽어요. 올봉의 상승 추세가 죽어야 하락을 논할 수 있지. 올봉의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데 제가 하방을 맨날 떠들어봐야 맨날 결과는 안 좋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중립적으로 계속 표현을 해드리는 거예요. 382 아래로 내려갔을 때 하방에다 투자하면 돈 벌어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은 분기봉이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개인의 현물 매수가 없으면 누르는데 엄청난 데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눈에 보이니까 일일이 그런 상황들을 다 모니터링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만약에 이번 9월 달에 357까지만 밀어준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 마지막 3개월은 잘하면 해볼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징후가 없어. 아직까지 그런 징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막 계속 뭐 모아간다든가 뭐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아 이젠 계속 빠지겠지 생각하고 들어간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가 이제 거꾸로 움직이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움직일 가능성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상방을 보시는 분은 주봉이 저가를 안 깨면 되는 거예요. 주봉이 저가를 안 깨면 월봉의 저가가 안 깨죠. 그쵸? 그러니까 지난주 저가가 안 깨진다라는 건 이번 달 저가가 안 깨진다라는 거고 이번 달 저가가 안 깨지면 상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수자는 저가를 보시면 되고 매도자는 고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고요. 이제 방송 보시면서 저한테 안 좋은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상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상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제가 뭐 제 생각이 옳다 뭐 그런 얘기 할 사람 아니에요, 저는. 예. 다만 지금 시간 위치에서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시간에 만들어진 분기봉과 월봉과 뭐 이런 봉을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분석을 할 수 있으려면 봉이 한번 무너져야 돼요. 봉이 한번 무너져야 돼. 근데 지금처럼 안 무너지면 제가 하락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하락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워요. 그 하락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우니까 안 꺼내는 거죠. 그렇다고 제 포지션이 상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방의 포지션을 바라보고 있어도 하방의 포지션을 바라보고 있어도 하방에 적합한 구조와 흐름이 만들어져야 하방 이야기를 떠드는 거지. 그게 만들어지지도 않는데 제가 주장을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변절자가 아닙니다. 지수가 올라가면 욕먹을 사람이에요. 지수가 올라가면 저는 욕먹는다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불만도 없고. 하지만 봉이 바뀔 때마다 갖고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벗어나서는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아래쪽으로 분석하고 싶어요. 근데 아래쪽으로 분석하기 어렵게 움직이잖아요. 아래쪽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분석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다만 하방 포지션을 잡을 때 적정한 위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등가로 시작하면 한 388.4 위가 매도자의 영역이지 지금 380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자가 공략하기에 그렇게 쉬운 영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악재가 떠가지고 개파락으로 무너져. 그래서 주봉이 한번 죽어. 주봉이 한번 죽고 나서 다시 반등하는 구조면 그때 가서는 조금 더 작은 봉을 활용해서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뭐 사람들한테 충분히 저는 공유를 하고 있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황을 통해서 전달이 안 되는 거지. 일일이 다 이야기는 해드리고 있어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다만 영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해서 제 입장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욕을 먹겠죠. 저는 이미 포지션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니까 뭐 더 이상의 논쟁은 뭐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불필요하게 저한테 뭐 이렇게 시비 걸고 그러지 마세요. 그 시비 걸어서 뭐 얻으실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거의 한 4개월 동안 지금 싸우고 있는데 결국에는 둘 다 양쪽 다 피해자예요. 양쪽 다 피해자라고. 양쪽 다 얻는 게 뭐가 있어요?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경찰서 들락날락거리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안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안 만드시는 게 저는 상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데서 말씀을 하시든가 아니면 제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없는 그런 공간에서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제보가 들어오고 그러면 서로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